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은 유독 새정치민주연합에 싸늘했습니다. 민심의 바로 밑으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야권은 6곳의 선거구 중에서 한 곳을 확보하는 데 그쳤고요. 새누리당의 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보수정당 후보라는 26년 만에 당의 승리를 안겨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야당의 거물 정치인으로 불리는 손학규, 김두관 후보는 정치 신인들 앞에 무너지고 말았고요. 그래서 텃밭도 안방도 기둥도 이번 선거로 모두 내준 새정치민주연합. 결국 지도부 총사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지난 3월 야권 통합으로 출범한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는 4개월이라는 짧은 수명을 다하고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보궐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친절한 숙현 씨,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네요. 네네. 새누리당의 조현용 의원이라고 있군요. 네네. 조현용 의원의 운전기사 와 또 측근 한 명이 긴급 체포됐다 하는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따르면요. 예. 철도 부품 비리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의 운전기사 그리고 측근 한 명을 긴급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들이 철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의원도 금품을 받았는지 또 관여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3분경에요. 예.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해양 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삼치 어선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늘 오후 4시 50분 현재 8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이 작업 중에 암모니아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730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여당의 압승이다 이렇게들 표현들 하더군요. 네. 오늘 이 손학규 전 지사가 정계 은퇴를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경기 수원 8달 지역에서 낙선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 고문이요. 정계 은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손 고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인은 선거로 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신념이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판단은 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정치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라고 보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정치인은 들고 날 때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손 고문은 지난 1993년 정계에 처음으로 입문했고요. 3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이제 야당의 참패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패배 책임을 지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동반 사퇴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투톱 체제가요. 사실상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막을 내렸어요. 네네. 네. 김한길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의 직에서 물러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따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고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변을 얘기했는데요. 선거 결과는 대표들 책임이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공동대표들은 물론이고요. 최고위원단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공천 실패 그리고 이 당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당내 반대 세력의 지도부 흔들기가 결국은 선거 참패와 지도부 교체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로서는 박영선 원내대표만 남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까? 네,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을 맡아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내대표직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원내 과제를 처리해야 된 데다가 앞으로 또 대표 직무 대행 그리고 당 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단 내달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향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해서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일단 원래대로라면 내년 3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분위기상 조기 전대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대신에 이번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새누리당 표정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몸을 한껏 낮추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선거가 압승을 하자 이 김무성 대표의 힘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당직 개편이 어떤 색깔로 채워질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만 공식적으로 한 4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렇게 많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특히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이른바 이 빅3 자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선거 이후에 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걸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새누리당은 지난 6월에 열렸던 지방선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그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자력으로 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따라서 당청 관계가 예전처럼 수직적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병욱 대변인은 국민 여러분께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서 더 매진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이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서 후임병을 숨지게 한 임모경 병장을 비롯해서 5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있네요. 네, 국방부는 내무반에서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를 해서 후임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 등 5명에 대해서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12월 전입했던 윤 일병에게 새벽 3시까지 기마 자세로 서 있도록 하고 치약 한 통을 통째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또 상습적으로 입에 담기 힘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일병은 지난 4월이었죠. 이 네모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함께 나눠 먹던 중에 선임병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지만 음식물이 기도를 막았고요.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뇌 손상을 입고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폭염 속에 운전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더운 날씨일수록 안전을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퇴근 시간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이전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주변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안쪽 언주로는 성수 쪽 이동하는데 영동 3교에서 매봉 터널 구간 나비차로에서는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남대로는 신사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강남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한남대교 방면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신사역을 지나는데도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도심 안쪽 종로 신설동 쪽으로 종로 1가부터 2가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4가를 지나 신설동 로터리까지도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이번 730 재보궐선거의 특징 중 하나, 15곳 지역구 중에서 12곳에서 정치 신인이 당선되며 신인 돌풍이 두드러졌다는 점일 것입니다. 특히 다윗과 고리앗의 싸움으로 비유되던 경기 수원병 선거구는 정치 신인 신용남 새누리당 후보가 정치계 거물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누르면서 이변을 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김용남 당선인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활동 언제부터 하십니까?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아마 의원 분이 부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국회의원이시네요?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셨어요? 아직 당선증 안 받으셨어요? 어젯밤에 받았습니다. 어젯밤에 받으셨죠? 예. 그럼 오늘부터 국회의원이라고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의 후보자 신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고 또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 당선 사례를 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예. 근데 여의도에 가셔야 할 텐데 언제 가실 겁니까? 오늘 잠깐 오전에 갔다 왔고요. 다녀오셨고요? 예. 그리고 내일 오전에 또 의원총회가 있어서 의원총회. 생각입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당선 소감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정말 수원의 미래를 위한 선택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런 기대와 성원에 부합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상대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손학규 후보 아니었습니까? 예. 상당히 강적이라고 느끼셨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처음부터 자신 있으셨나요? 선거 결과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요. 다만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 수원에서 나고 자랐고 또 앞으로도 계속 수원을 지킬 사람이고 더군다나 어떤 지금까지의 걸어온 길에 비추어서 유권자들께 저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미래를 보여드리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네. 중간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은밀하게 해보셨죠? 예, 한 2차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해본 여론조사는 손학규 후보님이 조금 앞서는데 그래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제가 앞서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층에서는 제가 앞서고 일반적인 선호도 조사에서는 손 후보님이 조금 앞서는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손학규 후보께서는 오늘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이제 의원님이라
불러야 되겠네요. 네. 저도 아직 생소합니다. 후보으로 불리는 게. 예. 김영남 의원님은 이제 평생 손학규 후보를 정계 은퇴시킨 정치인으로 딱 그렇게 기록이 되겠어요. 저도 그 소식을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네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손학규 후보님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그동안 많은 경력과 네. 풍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고요. 네. 그렇게 오늘 정계 은퇴 선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 정치계에 있어서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 검사 조만간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많이 배우고요. 네. 그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생활도 하셨고 변호사를 하시다가 정계 투신하셨는데 네. 그 정치하는 게 뭐가 좋아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뭐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예. 정치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보다 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네.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정계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그런데 왜 재산은 왜 축소 신고하셔가지고서 권역을 치르셨어요? 그게 축소 신고라기보다는요. 예. 제가 공천을 7월 9일 날 받았습니다. 7월 9일, 예. 그래갖고 후보 등록을 그 다음 날인 7월 10일 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출마를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후보자 등록 서류가 꽤 많습니다. 내용이. 예. 그래서 하루 만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서.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또 본선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던 후배한테 맡기고. 저는 유권자분들을 혹시라도 좀 더 만나 뵙기 위해서 밖으로 계속 돌아다녔는데요. 네. 저를 도와주던 친구가 이제 제가 2012년 총선에 출마를 했었는데, 2012년 총선에 제출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최근에 공시지가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신고를 했더라고요. 후보 등록 서류를. 근데 그 중에 이제 2012년 이후에 재산 변동 내역이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된 겁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에. 그래서 고의로 축소 신고한 건 전혀 아니고요. 바로 그런 내용을 전해 듣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2년치가 누락이 돼서 바로 정정 신고를 했고, 야당에서 제기했던 줄어들었다고 누락됐다고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다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서 바로 선관위에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이 벼락 공천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공천을 후보 등록 전날 공천을 하면 어떻게 그 후보자 등록 서류를 다 만드세요? 이번에 경험해 보셨지만. 요번에 재보궐선거는 저희 새누리당이나 상대당이나 거의 공천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해갖고. 진짜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급했습니다. 네. 국회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선거법 개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벼락 공천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법률가이시니까 더 연구를 잘하실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국회에 입성하시면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보다 상식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솔선수범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지만 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있는 수원 병 지역의 각종 현안,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의 문제 해결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임기가 1년 몇 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1년 9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선거를 치르셔야 되는데, 이번 선거가 이 새누리당의 압승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던 전남 지역에서도 저희 새누리당이 의석을 차지했고 수도권에서 거의
한석을 제외하고는 다 이겼기 때문에 예. 뭐 압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예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래 뭐 새누리당이 잃어버렸던 의석이 9개거든요. 예. 9개에서 9개 다 찾아왔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정현 후보, 예. 전남 곡성 순천 거기하고 수원 을이죠. 그 두 곳을 더 가져온 거예요. 예. 근데 국회의원 의석 2석 더 가져왔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막 압승했다고 그러고 참패했다고 그러네. 근데 통상 이 재보궐선거는 통상의 경우에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야당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늘 그랬다는 거죠. 예. 자,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희 새누리당은 이제 최근에 새로운 대표도 선출을 했고 당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가 완전히 변모를 달리했고 이제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 체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선거 기간 내내에도 국민들께 보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최근까지는 새누리당이 특히 청와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자신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입법부의 본래의 기능, 그러니까 입법 활동도 해야겠지만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나 균형을 잡는 역할도 충실하게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조하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출장소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나 말을 잘 듣고 시키는 일만 했다고 그래가지고 비난이 많았는데 새누리당이 집권당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새누리당에서 내각에도 많이 진출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책임 정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또 장관으로 입각하는 것은 조금 우리나라에서 좀 독특한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의원내각제 같으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입법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또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한다는 것이 조금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법률 공부하신 분인데 헌법책을 잊어버리셨나 본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이지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도입을 했다. 그것은 뭐냐면 대통령제가 대부분 나라에서 다 독재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독주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를 가미해 놨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견제를 위해서 새누리당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책임 정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그 얘기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수한 대통령 중심제는 아니고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경험을 갖춘 현역 의원은 또 장관으로 가서도 활동을 하는 것도 조금 대통령 중심제라는 측면에서 이례적이지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일을 많이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730 재보궐선거에서 수원병 지역구죠. 당선된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박스 주세요.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을 좀 더듬네요. 예.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 드린 질문이 이것인데요. 7195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해야 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402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계파 갈등과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1번님께서는요. 정권 심판만 외치면서 특별법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민생 경제는 너무 등을 돌린 것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일핑계로 가족한테 늘 미안합니다. 어떡하죠? 나보다 가족이 먼저인 A4 타입이군요. 가족 간의 건강한 추억을 위해 나트랑 5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투비콤 S. 부럽다는 그들에게 G3가 말하길.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카메라는 본 적 없으니까. 포커스와 셔터를 하나로 레이저 오토포커스. 카메라의 퍼포먼스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를 지원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요즘에는 선거운동 방식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후보의 딸이 직접 SNS를 통해서 아버지를 홍보하면서 머리가 크고 못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수원정 박강원 당선인 이야기입니다. 정치 거물을
꺾은 또 한 명의 정치 신인이죠. 영통의 큰 머리 일꾼이 되겠다고 나선 박광원 당선인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회의원이시라면서요? 그렇다고 그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모르셨어요? 보궐선거의 경우는 네. 당선증을 받으면 네. 의원 신분이 시작된다고 그러죠. 국회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까지? 오전에 다녀오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아직 못 가셨어요? 네, 아직 이거 지역에서 인사하느라고요. 네. 못 갔습니다. 빨리빨리 가셔야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회에 가 계셔야죠. 저를 국회에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은 또 예의입니다. 예. 당선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선택, 정의로운 선택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만 영통 시민들께서 정의로운 선택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네. 처음에 좀 고전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가 몇 개가 공개가 됐었는데요. 3자 대결, 그때는 아직 천호선 후보가 후보 사퇴하기 전이니까. 3자 대결을 하면은 10% 이상 지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고. 일부에서는 한 4% 지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조사 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객관화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어쨌든 처음에 사실은 이제 이 지역 분위기는 상대 후보가 대단한 정치 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뭔가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여론이 초기에 조성됐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 같은 것?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분 저는 잘 압니다. 개인적으로 흠이 있거나 인격적으로 전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이죠. 아주. 그런데 이제 다만 그 과거 정부의 어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부분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아닌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곳 영통 주민들이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면 4대강 같은 건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곳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정보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박광원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의원님께서 못생기셨나요? 잘생기셨는데? 제가 저를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또 그렇게 아주 못생겼다, 혐오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근데 왜 따님이 그렇게 못생겼다고? 그러게 저의 딸의 기준이 저의 기준보다는 굉장히 좀 엄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님이 자우지가 SNS에서 맹활약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보좌관이 SNS 하지 말라고 전화도 하고 그랬었다고 그것도 다 공개해버렸던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이 딸아이가 이것을 시작한 것 자체도 몰랐고요. 저하고 일절 상의가 없이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트윗 계정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트윗을 굉장히 자제를 했어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대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윗 계정을 활용하다가 자칫 저의 얘기가 당 전체 얘기로 오인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굉장히 제가 트윗 자체를 자제를 해서 팔로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이 딸아이의 저에 관한 얘기가 트윗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좌진에서 이게 좀 위험성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 예를 들면 정몽준 후보의 미개한 국민 발언도 있고 이런 자칫 어휘 하나로 선거 전체를 망칠 수가 있다는 어떤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딸아이 생각은 그 정도는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허투루 하진 않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볼락을 풀어달라. 나의 이 표현의 자유를 막지 말라. 이런
측에 조건이 좀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저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네. 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데 네. 와,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 됐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지도부의 문제가 이제 제기되는 건데, 진퇴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요.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번에도 어쨌든 이제 이 선거 결과가,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좌우가 되는 건데, 네.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 사실 선거가 실종된 선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실종됐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5개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니 총선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었는데, 중간에 유병헌 시신 사건이 나와서, 그 사건이 국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이슈의 중심에 서서 사실 이 얘기가 중심에 있고 선거는 어디 저 구석에 박힌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 만나는 그 공간에서만 선거가 있지 다른 곳에서는 유병헌 시신 온통 유병헌 시신 사건이었어요. 네네. 그런 이제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나.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 세월호 피로증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여러 가지 책략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있지도 않은 그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관한 그 SNS 공세라든지 신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광범위하게 세월호 피로증을 국민들에게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제 뭐 공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제가 공천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당이 어떻게 하면 더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약된 논의를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의 뭐 대변인 활동도 하셨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다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다 이렇게까지 하는 대표들의 발언이 나오는 정도인데 도대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선거든 당연히 이겨야 되는 선거란 없습니다.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 한 표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얼마나 더 치열하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달라지는 것인데 그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많습니다. 매체라든지 매체 장악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반해서 야당은 대단히 추세적이죠. 과거에는 야당 선거는 바람 선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선거는 조직 선거라고 하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지형 자체가 평평하지 않은 건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헌 시신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피로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인 이 움직임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을 도외시하고 왜 야당은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졌느냐고 매질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 견뎌낼 야당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늘 뭐 김한길 대표가 사퇴 성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겨야 하는 선거를 졌다고. 이겨야 하는 선거죠. 이겨야 하는 선거인데 이길 수 있는 선거와 이겨야 하는 선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겨야 했죠. 그래서 과반을 막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국민의 선택에 어쨌든 영향을 주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전술구사들이 있어서 함부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지요? 결국에 새정치민주연합이든 누구든 왕도는 없습니다. 왕도는 없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요. 국민의 신뢰. 능력 있는 대한 세력이라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가장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내놓아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그것이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그것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것을 잘 설명하는 것과 함께 상대의 방해 전략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까지 해야 되는 문제라서 참 어려운 숙제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이번 이것을 정말로 쓴 약으로 생각하고 정말로 진지하고 깊은 어떤 성찰과 논의가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발언하시는 걸 보니까 언론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간단히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방송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요. 예. 특히 방송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노력하겠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보도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고 강조되는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신경민 의원이 그러는데요. 네. 그런데 그 같은 무렵에 MBC 계실 때 잘렸다면서요. 네. 근데 잘린 거 제가 회사를 잘린 건 아니고 회사는 제가 표현하던데 신경민 의원. 회사는 제가 그만둔 거고요. 아마 그거는 잘못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잘렸다는 건 제가 보직에서 이제 보도국장 보직에서 그만둔 것을 아마 그렇게 표현하실 거고요. 그때 당시 뭐가 있었냐면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미디어법 파동이 있었죠. 미디어법 파동. 네네. 그때 그것과 관련해서 보직에서 그만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광온 의원이었습니다. BMW 품질 인증 중고차 BMW 프리미엄 셀렉션 소중한 자부심이기에 BMW가 직접 검증합니다. 72가지 기술 점검, 투명한 정비 이력, 1년 무상 보증까지 전국 주요 도시 9개의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MW 프리미엄 셀렉션.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화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화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퀸.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건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요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말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말 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재보선 참패로 끝난 새정치민주연합. 민심을 등 돌리게 한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6825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철학과 원칙의 부재가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7886님께서는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았고 특히 공천 잡음 때문에 믿고 따를 만한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0945번 우물정 0945번 잊지 마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을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